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고 손주 돌보느라 무릎 시린 줄도 모르고 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나보다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더 배불렀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자식 신발 한 켤레 새로 신기는 게 더 큰 기쁨이었던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놓고 이제 좀 대접받으며 편히 쉬나 했더니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무관심과 서운함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는 헌신하면 할수록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남은 인생은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한 부모로 대접받으며 사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자식에게 헌신하면서도 서운함을 느낄까?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헌신하면서 한 번도 서운함을 느껴보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있다보다 자주 있다라고 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존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라는 것인데 자식은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경쟁하고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그 감정의 무게를 느낄 여유가 부족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자식의 표현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첫째, 자식에게 쏟아부은 헌신이 사실은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모든 것을 대신 해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기본이고 결혼 비용의 집장만, 이제는 손주 육아까지 도맡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얻기 쉬운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부모를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화수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부모가 뺏어버린 셈이죠. 이제라도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것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는 길입니다. 둘째, 내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절대로 미리 넘겨주면 안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상담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사업한다니까 혹은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니까 내 노후 자금 탈탈 털어주고 정작 본인은 약값도 없어서 자식 눈치 보는 분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면 부모 모시는 게 짐이 됩니다.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명절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전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썩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상속해주고 대접받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 통장은 내가 꽉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자 내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분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식의 성공을 곧 나의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면 내가 잘 산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죄인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뭐 먹었니? 애는 학원 보냈니? 돈은 아껴 쓰니?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간섭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자식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 또한 그들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그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면 자식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자식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친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같은 말씀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신호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가슴에 돌덩이를 얻는 기분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식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기만 해도 자식은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힘이 셉니다. 다섯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바쁘게 사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함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너무 한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온종일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서운함만 커집니다.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산책을 다니든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든 나만의 일정을 만드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궁금해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바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카리스마를 풍깁니다. 뒷방에서 자식 오기만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오늘도 무언가 하느라 바쁜 멋진 선배가 되십시오. 여섯째, 건강관리는 효도보다 중요한 권리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시작되면 당당함은 사라집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드십시오. 자식에게 대접받는 법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부모를 보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건강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곱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소통의 도구를 익히십시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자식들과 대화의 문이 닫힙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메신저로 예쁜 사진도 보내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아는 척하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라며 하고 먼저 물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대화가 통하는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러 옵니다. 대접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저절로 하게 만드는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만 주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꽃은 시들어가는지도 몰랐던 세월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시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먹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느라 초라해진 모습은 자식에게도 자부심이 되지 못합니다.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으시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스스로를 대접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홉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이 원하면 내 몸이 부서져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 손주 봐주기 어렵다. 이번 명절엔 내가 여행을 가니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 상황을 먼저 챙기는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열째, 서운함을 말로 표현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섭섭해 죽겠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식의 공격적인 말은 자식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대신 내 감정만 전달하십시오. 엄마는 내가 연락이 없으면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부드럽게 내 상태를 전달하면 자식은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부모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비난은 멀어지게 하고 고백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11째, 자식의 효도를 점수로 매기지 마십시오. 옆집 아들은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누구네 딸은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이런 비교가 내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식마다 형편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큰 기대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대접받는 부모는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작은 성의를 크게 기뻐해 줄 줄 아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12째,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키울 때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그 당당함이 자식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인생의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계절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빈손에 내 인생의 즐거움과 당당함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할 때 가장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당당함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본인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